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 수강생 분께서 또 낙찰을 하나 받으셔가지고 그 집에 왔어요. 여기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반지하 빌라인데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좀 화려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반지하 빌라를 이렇게 타일로 전체로 돼 있고 한 집은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는 어쨌든 습기에 약하다는 생각을 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원천 차단하는 이거 타일로 하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전에 계셨던 세입자께서 한 2년 정도 계셨던 거죠. 2년 정도 계셨는데 집이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집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그 전에 앞서서 제 수강생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이거 모자이크 처리는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네, 저는 회사 다니고 있고 반지 선생님한테 배울 때는 전업으로 네. 하면서 그때는 올인해서 좀, 배웠습니다. 네. 그때는 되게 자유롭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약간 새장 속에 갇힌 새 느낌이 조금 네.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도 자유를 꿈꾸시는 그 생각으로.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집은 2호점. 네, 선생님 두 번째 낙찰 받으신 거고,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혼자 영상을 한번 올린 집이 있어요. 인천의 반지하. 제물포역 근처 쪽으로. 근데 반지하인데 그 90년대 초 빌라인데, 공간도 되게 넓고, 방 3개, 화장실 2개 있었던 구조였거든요. 근데 또, 대형 평수를 좀 좋아하시나 봐요. 네, 대형 분석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지 지분까지. 네. 그렇죠. 그럼 여기 전용 면적이 전용 면적이 25평에 25평. 대지 지분이 20평. 와, 네.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에 사실 좀 땅을 투자한다는 관점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방향이랑 저는 잘 맞는 빌라를 저는 선택하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또 인터뷰를 좀 어려워 하시긴 했는데, 제가 좀 부탁을 드린 이유가 여기 명도 하시는데 고생 아닌 고생을 좀 마음고생을 저는 하셨다고 좀 들어가지고 그 한번 저도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가 원래 낙찰을 언제쯤 받으셨죠? 제가 7월 31일에 낙찰을 받았어요. 7월 말에 딱 낙찰을 받으시고 지금 11월 중순이니까 그럼 거의 한 3개월? 3개월이 네, 조금 3개월. 더 되는 건가? 그런가요? 네, 계산이 3개월 요새 정도, 잘 안 되더라고요. 3개월 반 정도. 그러면 사실 3개월 반 정도면 명도하고 한 게 사실 저는 오래 걸린 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더 오래 걸린 그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조금 더 길어졌던 이유가 사실 있었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면, 여기 세입자가 거주를 하셨던 거고, 근데 그 세입자 그 상황이 좀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 세입자분이 배당날. 전 집주인의 전세금을 이제 받고 그렇죠.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 주인이 못 주겠다 계속 버티다가 이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세입자 본인이 네. 강제 경매를 네. 신청한 경우네요. 그래서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서, 또 집주인이 젊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명도 협상하면서 젊은 사람은 못 믿겠다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물건을 볼 때 네. 감정 평가서 또 물건 관련된 내용에서 누수가 있는 집이라고 나왔었어요. 네. 감정평가서, 경매 네, 정보지 상에 네. 감정평가서에 누수가 있다 네네. 라고 나와 있었다는 네, 거죠. 전 세입자께서 그러면 사실 사람들은 안 오죠. 되게 무서워할 네. 거잖아요. 그렇죠? 안 오죠. 저는 어차피 저도 싸게 최저가로 쓰다 보니까 그냥 고칠 생각으로 했는데, 마침 그 세입자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딱 그 부분은 이제 해결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점점 이제 그러면 낙찰을 받고 그 수리가 된 걸 아신 거네요? 그쵸. 명도를 하면서 연락하다가 이제 알게 됐죠. 그게 사실 입찰하기 전에는 사실 되게 두려운 부분인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그 리스크를 안고 가신 건데, 운이 되게 좋아하셨던 편도 있었을 것 좋은 같아요. 것도 있고. 분명히 수리비도 생각을 분명히 조금 하셨을 건데. 그쵸. 그렇죠? 운이 좀 좋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마음고생 잠깐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잘 해결이 돼서 운이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배당을 다 받는 세입자분이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그러면 명도하는데 그렇게 문제점은 보통 없는 세입자일 건데, 좀 문제가 생겼던 경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배당기일이 10월 8일이었는데 네. 10월 8일? 네, 10월 8일인데 한 달 좀 전이네요. 네, 그래서
그 세입자분이 이제 그 전부터 연락하면서 언제 인사 준비 잘 돼 있냐. 그쵸. 중간중간 네, 이렇게 그쵸. 연락을 하신 거네요. 그때는 별말 없이 있다가 이제 갑자기 10월 8일날 무조건 나는 배당을 받아야겠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는 10월 8일이 배당일인데, 네. 그 전까지 뭐 나는 배당일 이후에도 상관이 없다. 네. 뭐 이사 되는 대로 그때 서류 달라. 뭐 그런 식이었던가 봐요. 근데 갑자기 며칠 전에 전화 와서 10월 8일에 빨리 와라. 네, 그쵸. 당장 와라. 와라. 무조건. 네.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무래도 그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은행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 세입자가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그 돈 때문에 네. 그 돈을 빨리 배당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은행하고 같이 이제 오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그날 무조건 와라.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거는 조율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아, 그쵸, 그쵸. 네네 저도 대처를 못한 것도 있고 좀 마음 급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네.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잘 조율을 할 수 있었는데 조율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그 명도 확인서를 빨리 달라고 자기는 배당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사실 그때 저랑 통화를 사실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이 굳이 법원에 배당 받으러 갈 필요, 어쨌든 원칙은 명도 확인서를 내가 세입자한테 준다는 거는 그 세입자가 집을 비우셨을 때 명도 확인서를 내가 주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급하다고 세입자가 급하다고 내가 만약에 명도 확인서를 먼저 주게 되면 이제 선생님은 할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불안했어요. 그때. 근데 10월 8일에 그래서 가신 거예요? 네, 갔죠. 가서 확인서를 주신 거다. 그렇죠. 아,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원래 그 명도 확인서를 주는 조건이 이제 단기 계약을 하면서 이사할 때까지 네네네. 한 뭐 500만 원 정도 보증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냥 네. 바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네요. 네. 어째 선생님이 집 주인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좀 많이 느낀 게 그 세입자분의 말은 100% 믿으면 안 된다. 그걸 많이 느끼고. 그렇죠. 이게 사람이 화장실 나갈 때랑 그쵸. 아니 들어갈 때랑 나갈 때가 분명히 다른 거니까. 네. 처음에 연락을 저희가 배당 기일 때까지 연락한 게 이사 갈 때 드리겠다. 그것도 오케이 하셨는데 또 바뀌었고 거기서 또 단기 계약 하기로 했는데 또 바뀌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부분을 또 주변에 부동산 이런 데 많이 물어보셨나 봐요. 그분이 네네. 그래서 마지막엔 저한테는 이사를 이렇게 갈 테니까 이사 비용을 200만 원 달라. 그렇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명도 확인서를 주는 순간 이제 낙찰자는 이 협상 카드가 없어진 거여서 이제 그걸 주는 순간 제 생각에는 그 세입자한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이 질질 끌려다니신 거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정말 마음고생 많이 했고.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사실 선생님도 그렇고 그 이사비도 조금 이사비가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었는데 사실 그래도 너무 잘 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네. 좀 쪼았네요. 네, 쪼았다고 해서 일단 그분도 되게 이 물건에 대한 마음고생이 심하셨는데 다행히 제가 그 날짜에 좀 잘 가고 그 전에 연락을 좀 그래도 제가 좀 예의 있게 예의 바른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딱.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 뭐 이사 비용까지는 받지 않으시고 다행이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었죠. 네. 그래서 언제 이사를 가겠다 연락하겠다. 그게 계속 늦춰지지는 않았어요? 아 다행히 그건 딱 바로 맞춰서. 딱 그 날짜에 맞춰 가셨고 뭐 이 집에 이런 저런 얘기가 있다 이런 살아보니까는 어디가 문제가 있었고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고쳐야겠다. 나는 어디 이렇게 누수는 어떻게 잡았다. 이제 뭐 그 집 좋은 설명을 얘기, 좀 집 많이 설명을 잘 드렸나 봐요.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세입자분들, 기존에 여기 계시던 거주하시던 세입자들의 성향은 그냥 제가 느끼기에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보통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서 선생님 사례는 어땠어요? 좀 좋은 방향으로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안 좋은 방향으로 좀? 이분은 정말 크게 작은 것도 크게 불러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성향이 저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편향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세입자분들이 이게 어쨌든 경매라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고생을 하시다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성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경험해서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리적으로 힘들어 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네. 잘 명도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마음고생을 했지만 깔끔하게. 그러면 명도 확인서를 주고 나서부터는 한 달 조금 더 된 거네요. 한 달하고 한 10일? 40일 정도 흘렀죠. 40일. 그래도 뭐 이사 비용 그래도 한 뭐 2, 300만 원을 아낀 거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훌륭하게 저는 선생님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명도에 대한 생각을 조금 뭐 설명을 들어봤으니까 그럼 집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